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5번째 이제 건샵 취재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건샵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AK 시리즈인데요. 시중에 AK를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K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96년도인가요? 그 마루이에서 95년도 중순 정도 됐겠네요. 마루이에서 AK-47이라는 그 전동건을 생산을 하면서 정말 그 본격적인 AK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그 이전에는 FTC, 펠컨 토이 컴퍼니에서 FTC에서 AK56 소총을 생산을 한다든지 다양한 가스식의 AK 소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델건 같은 허드슨에서 나오는 AK-47 모델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AK들은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적으로 크게 전파가 됐던 AK라면 역시 마루이 전동건 AK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또 2000년대 초반 중반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가스블로우백 라이플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양한 곳에서 가스블로우백 AK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는 사실 가스블로우백 라이플 시대를 열었던 M4에 비하면은 AK는 좀 주춤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다양한 회사들이 결정판격의 AK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 곁에 아주 성능적으로도 신뢰도가 높은 AK들이 우리 곁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두 종류의 메이커에서 나오는 AK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AK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SC에서 나온 AK74MN이죠. KSC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최근에 나왔던 KT03이죠. KT03, KSC에서 나온 KT03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였던 WE에서 나온 AK PMC 타입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또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은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죠. 74UN 상당히 컴팩트해서 여러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74UN도 WE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KSC와 WE 제품을 AK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또 AK GBBR의 또 결정판이라고 또 일컬어지고 있는 GHK 제품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은 아쉽게도 GHK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음번에 따로 GHK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AK 라인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세부 디테일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WE에서 나온 AK PMC 타입입니다. AK74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PMC라는 제품은 AK74를 기준으로 해서 분쟁 지역에서 PMC라는 뜻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퍼스널 밀리터리 컴퍼니 해가지고 특수부대라든지 군 경력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용병 부대를 만들어서 어떤 개인 경호라든지 분쟁 지역에서의 어떤 경호, 심지어는 비정규 전투 부대의 경호라든지 보안까지 책임을 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설 경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PMC에서 사용하는 주력 병기들은 물론 AR 계열의 소총들을 많이 쓰는데 AR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AR15 계열, 그러니까 M4라든지 HK416이라든지 다양한 라이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통 근무하는 근무 지역이 대부분 모래사막 위주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지형에서 사용할 때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가장 역시 기계적인 신뢰도가 높은 건 AK 소총 계열이다 해가지고
그분들도 그런 분쟁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PMC들이 AK 소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서 AK-74를 기준으로 해서 레일을 피카티니 레일을 상부, 하부에 세팅을 하고요. 좌우측에도 짧게 레일을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붙이고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개머리판 같은 경우도 신축성 있는 어떤 크레인 스톡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신축성 있게 자기 어떤 체격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이 PMC AK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외 내부 구조는 AK-74랑 동일합니다. 탄창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에 대한 어떤 제품들 액세서리도 AK-74랑 동일한 액세서리를 써가지고요. 그 어떤 마운트가 있고요. 도트 사이트라든지 스코프 마운트가 있고 어떤 이 탄창 어떤 체인지할 수 있는 탄창 가이드 그대로 달려 있고요. 어떤 가늠자라든지 가늠쇠도 그대로 AK-74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채택을 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AK를 좀 더 택티컬하게 변모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도트 사이트라든지 망원 렌즈를 달 수가 있고요. 하부에는 이제 하부 손잡이라든지 다양한 옆에 사이드에는 또 이제 택티컬 라이트를 세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정말 가려운 것을 쏙쏙 긁어주는 AK 어떤 택티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부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AK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뭐 설명을 드리기엔 좀 뭐하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기존의 택티컬 버전 어떤 PMC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론트 이 스톡 부분의 레일을 대규모로 채용을 했다. 상부 레일, 피카티니 레일이죠. 20mm 피카티니 레일인데 상부 레일, 하부 레일,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또 좀 작아요. 레일이 손에 딱 잡기 편하게 하려고 좀 레일을 좀 작게 했는데 어차피 사이드 레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하중 안 받는 라이트 종류들을 대부분 세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길게는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축성 있는 크레인 스톡을 세팅을 해놔가지고요. 크레인 스톡 같은 경우도 내부에는 또 공간이 있어서 그 택티컬 라이트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또 일반적인 M4의 크레인 스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 마음대로 달 수 있는 이 스위벨도 있어가지고 원터치 스위벨이 있어가지고 누르고 빼면은 이게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우측에다가 자기가 원하면은 좌우측을 그래서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꽂으면 되는 거죠. 스위벨이 있어가지고 어떤 택티컬 슬링도 자기가 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프론트에는 스위벨이 그냥 기존의 AK용 스위벨이 있어가지고 프론트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요. 같이 프론트 쪽에도 좌우 바꿔 달 수 있는 스위벨을 바꿔 달 수 있는 원터치형 스위벨이 있으면 좀 더 택틱한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AK 소총 PMC 타입의 주요 특징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AK-74M과 함께.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K-74UN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짧고 굉장히 컴팩트하죠. 똑같은 WE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체 자체는 동일한 본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라든지 이제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방식이 틀려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거는 분해하면서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땐 74UN도 기존의 74UN 같은 경우 그 우드를 채택을 해가지고 우드를 세팅한 74U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 플라스틱을 채용을 해가지고 무게라든지 어떤 그 무게 절감을 굉장히 노렸고요.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당연히 더 튼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튼튼하고 좀 더 택티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74UN 동일해가지고요. 이렇게 스윙 아웃이 될 수 있는 개머리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 아까 PMC랑도 동일해요. 탄창 체인지 가이드가 있고요. 또 이 좌측에는 그 마운트가 스코프 마운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다양한 AK용으로 나오는 다양하진 않겠죠. AK용으로 나오는 스코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74U의 어떤 특유의 이 플라스틱 탄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가볍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거 좋아하시는, 저처럼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격도 PMC에 비하면 좀 많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한 5만 원 정도 가량 저렴한데 성능은 거의 동일한 성능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K-74, KSC에서 나온 AK-74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총 AK-74를 그대로 모델화 시킨 건데요. 실총 AK-74M 같은 경우처럼 개머리판을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세팅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K-74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AK-74는 앞서 WE 제품들 동일합니다. WE 제품의 PMC라든지 74UN 같은 경우도 이 AK-74MN을 가지고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 수 있게 택티컬하게 변형을 시킨 거기 때문에 본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료는 이 74N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이 되는, 훌륭한 기본이 되는 교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윙아웃이 되는 플라스틱 강화 개머리판 있고요, 접히고요. 그리고 앞에 강화 프론트 스톡이 달려 있어가지고 잡기에도 상당히 슬림하고 얇아지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루기가 편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AK 특유의 안전장치 돼 있어가지고 맨 위로 올리면은 이제 세이프티가 되고요. 중간이 자동, 맨 밑에가 반자동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리고 장전 손잡이 있고요. 이것도 물론 오픈 볼트 방식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해외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AK 소총의 어떤 작동성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M4 비교해서 했을 때도 KSC M4를 작동성에 있어서는 최강으로 꼽았는데, 이 AK도 KSC 제품의 작동 신뢰성답게 굉장히 좋은 작동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은 집탄성이라든지 어떤 사거리 면에 있어서도 다른 메이커의 AK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삐비탄을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일단 공격발 할 때 어떤 느낌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KSC 제품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각인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느낌 자체는 굉장히 단정하고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KT03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T03 같은 경우는 어떤 KT03R인가요? KR03이죠. KTR이죠. KTR03인데, 요건 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안전장치가, 장전 손잡이가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빠져 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은 작동하는 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외관을 어차피 아까 보여드렸던 동사의 AK-74MN과는 동일한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특히 일본 서바이벌 뛰는 분들이 요거 가지고 뛰면서 굉장히 극찬을 할 정도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가스튜브를 덮지 않은 오픈형 스톡이 딱 세팅이 됐고, 오픈형 스톡이 세팅이 됐고, 앞에 이렇게 메탈로 이렇게 좌우 그리고 하 방향에 20mm 피카티니 레일을 기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디 위에
바디 위에 상부 레일이 그대로 채택이 돼서 어떤 다양한 도트라든지 아니면 광학 장비를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손잡이도 좀 더 기존의 M4 스타일의 손잡이도 기존의 AK 손잡이가 아닌 M4 스타일의 두툼 좀 손잡이로 채택을 해가지고 안쪽에 또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안쪽에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총기 총기 청소하는 청소 도구라든지 배터리, 다양한 택티컬 라이트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신축성 있는 아까 PMC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PMC는 크레인 스톡을 사용을 하는데 M4 같은 경우 KTR 03 같은 경우는 기본 M4의 개머리판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위벨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달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스위벨이 양쪽으로 달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안 했습니다만 양쪽으로 달 수 있는 스위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야무지게 이제 전작의 플라스틱을 채용한 74mm보다는 전체적인 메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 때 한 손에 착 들어오고 얇기 때문에 한 손에 굉장히 슬림하죠. 굉장히 슬림하고 얇기 때문에 굉장히 잡는 맛이 좀 틀리다고 할까요? 기존의 AK 시리즈들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아까 74MN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요. 대신에 AK 특유의 가늠자가 아니라 이렇게 M4 스타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줄 수 있는 M4 스타일의 사이트를 채택을 했다. 그게 좀 특이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에가 아니라 뒤쪽으로 좀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늠새 사이가 좀 길어져서 좀 더 이제 다른 AK에 비해서는 정밀한 조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늠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M4 가늠자, 기본 가늠자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 야간 사격용, 그리고 장거리용, 주간용 가늠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클릭 조정 가능하고요.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높이 정도만 기존의 AK 같이 M4와 같이 높이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게임 뛴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안전장치가 이렇게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조종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기 안 하고도 이 오른쪽에 외부 안전장치를 안 쓰고도 이렇게 썸세이프티처럼 앞으로 밀면 세이프티가 걸려요. 안쪽으로 밀면 세이프티가 걸려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쉽게 썸세이프티를 채용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기존의 AK74M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본 느낌으로는 이 전체 AK에서는 이 녀석이 얄쌍하고 좀 무겁긴 하지만 앞에 프론트 이 스톡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M4 기존 M4랑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무게 배분도 잘 돼 있고요, 적절하게.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쓰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AK 시리즈들을 간단하게 기본 분해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정밀 분해까지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필드에서 정비할 수 있는, 아니면 평상시 집에서 정비할 수 있는 수준의 간단 기본 정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요거 WE74UN으로 선택을 했고요. 뭐 나머지 기종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탄창을 제거를 좀 하시고요. 뭐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니까요. 탄창 제거하시고 안전장치 확인하시고 공격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됐죠? 그러면은 AK 종류는 간단합니다. 여기 뒤에 이 윗덮개 이 고정하고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고정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윗덮개를 살짝 올려주시면 그대로
74U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앞에가 이렇게 딸깍 테이크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테이크 업이라고 해야 되나? WE 다른 74UM만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덮개가 전체가.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완충기 스프링 가이드를 앞으로, 요거를 완충기 스프링 가이드 앞으로 밀어가지고 살짝 올려주시면은, 살짝 돌려서 그대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완충기 스프링이 나옵니다. 스프링 가이드와 함께. 그 다음에 그대로 장전 손잡이를 뒤로 당기시면은 통째로 노리쇠 뭉치가 통째로 이렇게 빠집니다. 예, 요게 기본 분해가 끝난 거예요. 나머지 밑에 트리거 부분이라든지 트리거 시어 부분이라든지 앞에 프론트 바렐 부분은 뭐 따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바렐 같은 경우는 빼려면 좀 복잡해집니다. 앞에를 다 뜯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기 요 정도까지만 기본 분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에 트리거랑 시어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리콘 오일 좀 이렇게 분무식 실리콘 오일 좀 뿌려주시면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 노리쇠 뭉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위에 가스 튜브가 있고요. 장전 손잡이랑 같이 노리쇠 뭉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하기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즐 바꿔주실 때는 분해해가지고 이 옆에 사이드에 이 나사들 2개 풀러가지고 노즐 분해를 하시면 그대로 분해가 되고요. 근데 뭐 웬만해선 노즐 자체가 크게 파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전 손잡이도 상당히 단단하게 잘 지금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뭐 노리쇠 뭉치 자체가 좀 이것도 묵직하기 때문에 반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은색의 파워 브레이크가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뭉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조립도 그대로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가스 튜브를 이 바렐 윗부분에 가스 튜브 이 구멍에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노리쇠 뭉치는 이렇게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홈이 2개가 양쪽에 있고 노리쇠 뭉치 요 2개가 이 나사못 달린 요 홈을 프레임에 양쪽에 또 이렇게 홈이 약간씩 두 개가 좌우에 돼 있습니다. 요 홈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시면은 세팅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프링 가이드와 스프링을 그대로 윗 구멍에 노리쇠 그 가스 튜브 구멍에다 넣어주시고 돌려서 조금만 이렇게 스프링을 눌러서 넣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뒤에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바로 끝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덮개를 딱딱 소리 날 때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분해 정비가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애들도 뭐 되게 편하긴 한데 노리쇠 뭉치를 꺼내는 데 있어서 HA만큼 또 편한 게 없죠. 얘는 뭐 핀을 뽑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WE에서 나온 PMC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해는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74UM과 동일한데요. 74UM은 이게 꺾이면서 딱 고정이 되는데 얘는 꺾이면서 고정이 아니라 덮개를 이렇게 빼시면은 덮개가 분리가 돼요. 덮개가 이렇게 빠지면서 분리가 됩니다. 아예 통째로. 이렇게 해서 내부 구조는 동일한데요. 한 가지 여기 좀 재미난 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일한데도 제가 뜯어서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금색의 반동 증가 킷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74UM 같은 경우는 좀 스트로크 자체가 실제 그 스트로크 자체는 조금 그 뭐랄까요, 동일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가 반동 킷을 달아놔가지고 이 노리쇠가 왕복하는 노리쇠 거리가 짧아요. 숏 스트로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숏 스트로크가 되면서 그 임팩트가 좀 탁탁 끊어지는 맛이 더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동 자체를 더 이제 증가를 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탈착이 되는 반동 증가 킷을 달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요 덮개를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요거 반동 증가 킷 같은 경우는 WE 제품으로 지금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달아가지고 좀 더 반동을 증가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 좀 달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는 이제 똑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74유행과 동일합니다. 이거 빼가지고 그 완충기 스프링이랑 가이드 빼시고 그 다음에 볼트 그대로 빼시면 되는 거니까요. 동일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덮개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실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모두 파워브레이크와 컬러 파츠가 다 적용이 된 국내 정식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삐비탄 놓고 사용하기에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그냥 순수하게 반동 정도를 즐기는, 뭐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공총으로 사용을 좀 해보면서 이제 반동을 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반동 증가 킷을 세팅을 한 PMC WE-AK74 PMC를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트로크가 좀 짧으면서도 빠르니까, 굉장히 빨라지니까 상당히 그 어깨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네요. 자, 그 다음 프로토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이 좀 셀렉터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 헐렁거려서 이게 조정이 안 되네. 프로토로 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그대로 지금 이게 셀렉터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프로토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세미로 딱딱 끊어지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반동도 상당히 수준급이고요. 그 다음은 74UN. 요거 같은 경우는 셀렉터가 이제 정상 작동이 되기 때문에 프로토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스트로크가 좀 길죠? 그리고 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볼트 오픈을 시킬 거면 안전장치를 제일 위로 올려줘가지고 이 볼트를 안전장치 레바로 볼트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재장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저기 할 거면, 풀어줄 거면 그대로 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아까 74 PMC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만 PMC 같은 경우 반동 증가 킷을 달았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이 장전 손잡이가 끝까지 가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74UN 같은 경우는 뭐 반동 킷이 없는 그냥 순수 노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능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세미로 반자동으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PMC와 비교할 때, PMC 같은 경우는 반동 증가 킷을 달아서 그 왕복거리가 짧아지니까 그 임팩트가 상당히 그 강렬했었는데요. 74UN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스트로크로 왕복거리가 길어지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때리는 그 반동은 세긴 하는데, 갔다가 오는 그 느낌이 좀 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사로 하면은 그 느낌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연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상당히 이거는 또 M4랑 또 다른 맛인데요. 전에 그 M14 사용했을 때 느낌이랄까요? 그 M14 쐈을 때 장전 손잡이랑 그 볼트 뭉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눈앞에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줬는데, 지금 이 74 유행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비록 스트로크가 좀 길어가지고 약간 그 연사 속도는 좀 떨어진다고는 할 수가 있겠는데, M4에 비하면. 근데 그만큼 또 한 발 한 발에 대한 그 반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KTR 같은 경우, KTR 03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장전 손잡이가 좀 파손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격발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고, 실제 격발은 KSC 74MN 이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동일해요. 유닛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택티컬 레일을 채택을 하고 개머리판을 M4용 개머리판 세팅을 하고 어떤 이런 차이일 뿐이지, 실제 그 전체적인 유닛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SC에서 나오는 AK74MN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C 같은 경우는 좀 더 WE에 비하면은 좀 정밀하다고, 깔끔하다고 할까요? WE 같은 경우는 딱 그 AK, 전형적인 그 AK 손잡이와 터프한 느낌의 AK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KS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형 소총 지급받은 신형 새 제품이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자동부터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에 비하면은 그 묵직한 맛은 조금 덜한 건 사실인데, 상당히 경쾌하고 굉장히 빠른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토로 놓고 쏘면은 좀 더 그 느낌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74MN 프로토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프로토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동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네요. 프로토를 쏘니까 그 진정한 값어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74MN 같은 경우 프로토가, WE 제품 프로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트로크가 길고 노리쇠 뭉치가 KSC에 비하면 좀 더 무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주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인데, KSC 같은 경우는 노리쇠가 WE에 비하면 약간은 가벼운 건 사실입니다. 가벼운 건 사실인데, 대신에 그 작동성에 있어서 경쾌한 작동성,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풀 스트로크가 아니라 일종의 WE로 본다면 그 반동 증가 킷처럼 스트로크를 좀 짧게 만들어주는 킷이 달려 있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딱딱 끊어지는 맛, 그리고 프로토로 쐈을 때 그 연사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연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WE랑은 또 다른 차원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맛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BBR 게임 때 KSC M4와 더불어 KSC AK가 또 상당히 반칙 캐릭터로 사람들이 저거 쓰면 반칙이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그 성능을 지금 쏴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R 03 같은 경우는 쏴보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전 손잡이가 파손되고 해가지고 얘는 좀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사용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요 양쪽에 달 수 있는 스위벨
어댑터가 달려 있는데 스위벨 자체는 이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러분들 M4용으로 나오는 액세서리들 중에 그 스위벨을 원터치형 스위벨을 구입하셔가지고 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발사를 했던 KSC74MM과는 성능은 동일하다. 그런데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가 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모양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당히 슬림하고 잡기가 한 손에 딱 잡기가 쏙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좀 굉장히 그 다루기가 편하다. 좀 묵직한 무게감도 상당히 느껴지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하려고 이게 안전장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장치를 그러면은 그 WE 그 쇼스트로크 반동 증가 킷을 다룬 74Mn을 프로토로 놓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KSC 제품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대신 안전장치가 여기에 좀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어색하게 잡고 쏘는 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좀 떨어져 가가지고 제가 좀 쏟아 말았는데 연사 속도 자체는 74MN, 74U N 타입보다는 훨씬 빨라요. 당연히 스트로크가 짧아지니까 굉장히 빠르면서 그 또 반동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KSC랑 거의 버금가는 그 반동 속도와 임팩트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저거는 꼭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반동 증가 킷은 지금 이 74UN의 어떤 풀스피드로 다니는 것, 발사하는 것도 묵직함 치는 맛이 그대로 묵직한 아무래도 그 가속도가 있으니까 묵직한 치는 맛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쇼스트로크로 쏘면은 빠른 연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74UN 같은 경우는 연사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너무 기니까 스트로크 자체가. 그런데 PMC처럼 반동 증가 킷을 달아서 쇼스트로크로 만든 경우라면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쳐주는 임팩트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KSC 74MN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노말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파워풀한 액션을 보여준다라는 거. 다만 놀이쇠뭉치 자체는 WE보다는 조금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단발로 쐈을 때 반동 자체는 WE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전대적인 사실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단발로 딱 끊어서 쐈을 때는 WE 제품이 좀 더 나은 반동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능에 있어서 작동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역시 작동성의 KSC라는 명성답게 KSC 제품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AK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KSC와 KSC 제품과 WE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좀 더 오밀조밀하고 정밀한 것들은 KSC 맛이 있겠죠. 근데 좀 터프하고 또 단단하게 야무져 보이는 거는 WE도 또 한몫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말로 쐈을 때는 연사 속도에 있어서는 KSC가 노말로 했을 때는 연사 속도라든지 어떤 반동이 더 오히려 뛰어나다. 마치 KSC M4의 어떤 그런 환상적인 작동성을 자랑하는 것 같고요. 노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WE-AK 같은 경우는 볼트가 무거워가지고 단발로 쐈을 때 어떤 한 발 한 발의 파워 반동은 굉장히 묵직한 반동을 자랑하는데 대신에 이게 스트로크가 길어가지고 연사 속도에 있어서 연사력은 조금 딸린다. 대신에 PMC처럼 어떤 WE에서 자체를 판매하고 있는 반동 증가 킷을 달면은 연사 속도라든지 반동도 상당히 증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성능적으로 향상되는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 샵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MN의 74 시리즈, 시중에서 나오는 74 시리즈들을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HK 같은 어떤 특정 메이커를 제가 오늘 구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소개를 못 드려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성능면에 있어서는 작동성이 있어서는 이제 해외 유저들 어떤 반응을 보면 작동성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KSC를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터프함, 표면에 있어서의 터프함과 어떤 그 AK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묵직함이라든지 터프하고 거친 맛은 GHK가 표면 질감은 좀 더 낫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적절한 그 높지 않은 중가격 정도의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의 어떤 적절한 가격대의 성능비를 봤을 때는 WE 제품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K 오늘 뭐 시총 얘기는 거의 안 드렸는데 AK야 뭐 워낙 유명한 총이니까 따로 안 드렸어요. AK-47 칼라시니코프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AK-47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단숨에 소련의 제식 소총이 됨과 동시에 전 세계 사실상 AK 소총류가 전 세계에 거의 뭐 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억 자루 이상 풀리지 않았겠느냐 추측만 할 정도로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중소국가에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AK-47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AK-47을 개량해서 AKM이 개발돼서 AKM을 주력으로 많이 쓰다가 그러다가 74년도에 개발이 돼서 AKM 후속작으로 나온 게 이 AK-74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월남전을 통해서 미군의 M16에서 사용했던 5.56mm 탄 고속탄이 소구경 고속탄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정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AK-47에서 사용했던 7.62mm 상부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기 때문에 소련에서도 그거를 이제 주목을 했죠. 그래서 소련에서도 5.56mm 탄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5.45mm 이제 탄을 개발을 해서 AK-74의 주력 소총 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라든지 정밀성은 사실상 AKM이나 AK-47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AK-74가 개발돼서 78년도부터 이제 소련의 정식으로 채택이 되죠. 그래서 첫 해외에서 이제 실전은 아무래도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79년도부터 실제 전투에 치러지고 해서 조금씩 개량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장 적이 된 게 80년대 중반에 쭉 써요. 쭉 쓰면서 90년대 초에는 이 74MN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으로 스톡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용을 하게 됐죠. 약간씩 개량을 거쳐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소련군의 제식 소총으로 쓰고 있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카피 생산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소련에서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죠.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이 AK-74 후속으로 뭐 여러 가지 소총들이 AN-94라든지 뭐 AK-1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제식으로 선택되려고 하는데 AN-94 같은 경우는 뭐 차기로는 물 먹었고요. 94년도에 이제 AK-74를 개량해서 AN-94를 만들었는데 그건 채택이 안 됐어요. 결국은 물을 먹었고 2012년도에 결국 그 AK-12 소총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AK-12 소총이 차기 러시아 소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량이 지금 바뀌는 거는 뭐 미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최소한 아직까지는 74MN 자체가 이 러시아의 주력 소총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AK-47 시리즈나 AKM 시리즈처럼 수십 년간은 이 AK-74가 또 계속해서 세계 각 분쟁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AK-7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도 뭐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이런 74MN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PMC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AK-74UN 같이 짧은
원래 탱크병이나 공수부대들을 위해서 개발된 74UN 이런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굳건하게 러시아의 제식 소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K 같은 경우는 인류의 어떤 분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눈에 띌 거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십몇 년 동안 땅에 파묻었다가 꺼내가지고는 먼지 한번 툭툭 털고는 쏴보니까 발사가 될 정도로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지 작동 신뢰성에 있어서는 진짜 가히 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KSC와 WE 제품의 AK에 대해서 좀 간단히 리뷰를 좀 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다른 메이커의 AK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다음번 건샵 취재 때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인사를 또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샵 취재 제5탄 초롱방송의 건샵 취재 제5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